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이제 봄을 맞으면서 농촌에서도 농사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을 텐데요. 이미 한 해 농사를 시작해 바쁘게 수확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딸기인데요. 딸기는 새벽잠을 포기해야 되는 고된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완주군 삼례읍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결혼 이주민 무희 씨인데요. 무희 씨가 고되고 바쁜 일상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그 행복의 비결을 만나봅니다. 달콤한 맛과 향기, 거기에 시선을 끄는 붉은빛 모양까지. 로맨틱한 매력을 가진 딸기 덕에 부부가 된 무희 씨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실래요? 삼례에서 딸기 농사 무희예요. 완주군 삼례읍.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는 이곳은 무희 씨네 딸기 하우스입니다. 제철을 맞아 딸기 수확이 한창인데요. 덕분에 이른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몇 시부터기도 하세요? 그리고 4시요. 4시부터? 네, 4시부터 와요. 남들은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부터 딸기를 따기 시작한 무희 씨. 이른 아침 농협에 딸기를 납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싱싱한 딸기 맛은? 맛있어요. 무희 씨는 한국에서 처음 딸기를 먹어봤다는데요. 베트남에 딸기 없어요. 이때 누군가 씩씩하게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무희 씨의 딸 부행입니다. 올해도 5살인데요. 엄마를 돕겠다며 이른 아침부터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주먹만한 딸기를 땄네요. 딸기 좋아해요, 부인도? 네, 부행이 딸기 다 좋아해요. 재미있어요. 엄마 똑같아요. 이 하우스는 딸기만 키운 게 아닙니다. 사랑도 싹튼 곳이죠. 무희 씨는 지난 2016년 남편 하수 씨 농장에 취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잘하고 뭐 사람도 착한 것 같고. 그렇게 부부가 됐죠. 사장님하고 2년 딸기 농사 2년 했어요. 일단 남편하고 짝해하고. 새벽부터 수확한 싱싱한 딸기가 한가득이네요. 6년차 딸기 농부 무희 씨에게 이제 이 정도 무게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확한 딸기는 곧장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요. 부부가 사이좋게 딸기를 크기와 무게별로 나눕니다. 딸기가 이렇게 탐스러워지기까지 아내 무희 씨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하수 씨도 잘 알죠.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허리가 주저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됐는데 와이프가 와서 이렇게 다 해주고 하니까 고생한 우리 애기 엄마 이렇게 큰 걸로 하나 먹어봐. 들어 먹어라? 응. 딸기를 받아든 무희 씨. 고마워요. 매일 먹는 딸기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달달하네요. 남편 하수 씨는 고된 일을 도맡아 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좀 쉬라고 하고 그러는데 악착같이 덤비고 하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딸기들은 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협 선별장으로 가요. 딸기 박스를 차에 실어주는 남편. 딸기를 농협에 납품하는 일은 운전을 좋아하는 무희 씨 담당인데요. 비가 오는 날도 휴일도 예외란 없습니다. 한국살이 6년 만에 억척스러운 농사꾼이 다 됐죠.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이제 딸기 다 큰 거인데 재미있어도 좋아요. 오전 8시 아침잠도 포기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딴 딸기를 농협에 납품합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딸기 상자를 나르는 무희 씨. 무희 씨가 정성으로 키운 딸기는 당일 바로 수도권 마트와 시장으로 보내진다는데요. 재촉하는 사람도 없는데 종일 종종걸음이네요. 무희 씨의 성실함은 이미 이 바닥에서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명절 여성이요. 베트남 최고예요, 최고. 진짜. 딸기 자르는 거, 사람들 거 먹고 거, 맛있어 먹어요. 돼요. 무희 씨가 딸기를 납품하는 사이 남편 하수 씨는 딸 부행이와 놀아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부행이가 뭘 해도 하수 씨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어디 날라가? 놀이터. 놀이터로? 아빠는 꽃밭으로 갈 건데? 나는 꽃퍼. 카메라. 카메라? 아빠 찍을 거야? 부행이가 촬영할 사람은 짠! 제가 같이 놀고 애기 엄마는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나이에 생긴 귀한 딸 부행이. 사실 부부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행이의 탄생은 집안을 꽃밭으로 바꿔놨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굉장히 힘들게 났어요. Lúc tôi mang bầu con gái tôi á, rất là mệt mỏi, mà lúc sanh á, con gái tôi ra thì thấy con gái tôi rất là hạnh phúc, rất là vui. Thì tuy rằng vất vả các thứ, thấy con từng ngày ra rồi từng ngày á, thì thấy rất là vui, rất là hạnh phúc. 함께 모여 있는 가족. 무희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무희 씨의 아들입니다. 오빠 해야지. 그렇지, 오빠. 안녕하세요. 나 한국 오면 한국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해야 돼. 이제 일하는 거 아니야? Kêu con đi qua Hàn Quốc rồi nha. 하수 씨에게 생긴 17살 큰아들. 아버지, 응. 아버지 cho ngoan sớm nha. 뭐래? 아버지, 응. 빨리 한국 와요. 빨리 해서 해야지. 무희 씨 부부는 베트남에 있는 아들 레반틴을 데려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서류 신청하고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좀 심해지니까 비자를 신청을 해도 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Đừng tình thôi. 소주만 잘 준비하면 곧바로 네 가족이 함께 살 거라는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Dạ. 예상도 못한 이유로 이렇게나 아들과 오래 떨어져 있을 줄은 몰랐죠. 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는 무희 씨. 아들이 오면 함께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허리 아파요. 아들과 엄마랑 같이 일하고.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면 공부를 시켜야 돼. 아들 người thực khó 저는 조금 공부해야 되고 데려하고 아들은 안 그렇고요. 엄마. 오전 일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한 무희 씨. 시댁인데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희 씨네와 시댁 두 집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반기는데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바쁜 시기에는 자주 찾아뵐 틈이 나질 않습니다. 대화 주제는 역시 딸기. 많아 없어요. 고부가 웃는 모습이 은근히 닮았네요. 좋은 며느리요. 해먹고 살으려고 게 이뻐. 멋있더니. 해먹고 살으려고. 여기에서도 부행이의 애교는 빛을 발하네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시원하대. 시원하다. 가족을 웃게 하고 활력을 선물하는 그야말로 인간 비타민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지. 하나봐. 동네에 애기가 없다 보니까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무희 씨 부부가 바쁠 땐 시어머니가 부행이를 돌봐주는데요. 이렇게라도 아들 며느리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애들이 주게 뭐지 하는 것이 잘 되어갖고 순조롭게 주게 넘어가면 오겠슈. 딴 거 없어. 그것이나 바랄까. 이제 못 바라겠슈. 엄마 일 많아도 그렇고 속상해요. 서로를 위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래서 가족은 살아가는 힘입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또다시 딸기 하우스에 온 무희 씨. 딸기꽃 속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꽃 많아, 딸기 안 좋아. 부지런한 무희 씨의 손길에 딸기가 탐스럽게 자라는 중입니다. 딸기 농사 져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 행복하고 좋아요. 힘든 농사일에 지칠 때도 있지만 빨갛게 익은 딸기를 볼 때마다 힘이 난다는 주인공. 앞으로 무희 씨네 네 가족이 환하게 웃는 날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지난해부터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 나라 언어 배우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중 언어 강사들은 결혼 이주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이중 언어 강사로 활동할 이들의 포부와 바람을 다 같이 해서 들어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실무적인 내용을 듣는 이중 언어 강사들.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나 가정으로 수업을 나간다고 생각하니 살짝 긴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기분 좋은 긴장감도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강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했나요? 네, 학생들을 저희가 원래는 60명을 모집했는데요. 13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30명을 그냥 다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지금 강사단을 모집했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배가 되는 거라서 네. 네네,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올해가 2번째 해더라고요.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요. 강사단들도 더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좋은 역량 있는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원서를 내셔가지고 저희가 강사단 확보가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문의 전화가 오는 상황이에요. 비슷해. 전북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한 다꿈 부모나라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자신의 엄마 나라 언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인데요. 결혼 이주민이 직접 이중 언어 강사가 돼서 다문화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칩니다. 결혼 이주민 강사는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쳐서 보람을 느끼고 다문화 자녀는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중 언어 교사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여러 마음을 조금이나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알려주고 소통하는 법까지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중 언어 강사들은 수업에 나가기 전 강사로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우리 이중 언어 교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화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좀 효과적으로 수업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전달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아,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문화가 다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그 학습하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언어를 전달할 때 이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또 서로 지켜야 될 예절이라든지 또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인데 저 사람에 대한 긍정
이중 언어 강사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가 아닌 전문 강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하실 때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방과후 수업은 진짜 한 막 15년 차 했는데 이렇게 이중언어 이제 가정 방문해서 지도하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고 애들이 잘 따라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의외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가르치면서 너무 보람을 느끼게 된 게 아이들이 그 엄마 나라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하고 처음에는 진짜 인사조차도 소통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가르치고 싶어도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 배울지를 몰라서 못 배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가정 방문을 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처음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게 엄마 나라 언어 뭐 최소한의 인사말이라도 엄마하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 아이들도 기뻐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할 줄 알게 되니까 너무 뿌듯해하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거기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이번 학기도 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 문화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배워가면서 재미있게 문화도 알고 언어도 배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흐뭇하고 한국하고 일본을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가사와 육아에 쫓겨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에게도 이 수업은 매우 고마운 시간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다문화 강사들의 활약,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진행하시면서 그동안 느끼셨던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실제로 강사 선생님들 수업을 한 번씩 저희가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고창도 가고 무주도 가고 장수도 가고 가봤는데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가지고 일단은 뿌듯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 사실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베트남어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기가 힘들어요. 중국어 강사나 일본어 강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고학력자가 많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베트남어 강사를 학교에서는 굉장히 베트남어를 많이 신청하는데 그 부분을 강사 선생님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의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이렇게 3개 언어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언어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중도 입국 학생 중에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 출생 학생 중에서는 캄보디아 엄마가 이주 여성, 캄보디아 이주 여성인 경우 학생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하고 캄보디아어는 나중에 상황을 봐서 강사 확보가 되면 확장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올해도 많은 것들을 이제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교차로에 멈춰선 차량. 적색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지만 바로 앞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직진을 하던 시내버스가 오른쪽 길로 꺾어 들어가는 순간 우측 횡단보도에 있던 사람과 충돌합니다. 차량 바퀴에 깔린 보행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의 30% 정도는 보행 도중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빨간불에도 운전자 판단에 따라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보행자 사고를 늘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건널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해요. 빨리 건너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 우회전 안전규정이 강화됩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 정지선 앞 횡단보도는 녹색불인 경우 직진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회전도 불가능합니다. 전방에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회전할 수 있어요.
우측 도로로 진입하자마자 마주치는 횡단보도. 이곳은 녹색불이 들어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횡단보도에 발 하나라도 딛고 있으면 운전자가 정차 상태로 기다리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사람이 없을 때는 막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 멈춰. 더 조심하죠, 지금은. 안전규정을 어긴 운전자는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가 많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교통섬까지 이어지는 횡단보도는 반대편 신호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잠시 멈췄다가 충돌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둬서 지나가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했다가 통행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시가 올해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관내 80여 개 학교 주변과 통학로의 가로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거나 보강합니다. 사업 5년 차인 올해는 200개 가로등의 조도를 개선하는데 여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 진행학교 구역을 우선 선정해 추진합니다. 남원시가 주거가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쉐어하우스 1호점을 열고 11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쉐어하우스는 거실과 주방, 침실을 갖춘 주택으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3명에게 제공됩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월 사용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로 책정됐습니다. 청년분들께 저렴한 거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분들이 남원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벼 정부 보급종 공급 가격에 대한 차액 보상을 실시합니다. 사업은 정부 보급종 매입 가격과 농가 공급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도내에서는 고창군에서만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창군 정부 보급종 공급량은 170여 톤으로 20kg 기준 포대당 5,820원의 차액 보상금이 농가에 지원됩니다. 무주군이 농기계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화 장치를 무상으로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올해 90대를 지원하는데 다수의 농업인이 추가로 신청해 올 경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법률을 잘 몰라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많으실 텐데요.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외에 전라북도 다른 시군 지역에 거주하시는 다문화 가족들도 각각의 가족센터에 문의하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